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업사이클 리서치의 저는 업사부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유창희 부부장이 우리 변영인 대표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시장이 참으로 요란스럽습니다. 우리가 트마를 조심해야 된다. 네. 트주를 조심해야 된다 그러는데 네. 트럼프 마우스, 트럼프 주둥이 자, 역시 문제꾼입니다. 또 어쨌든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변동성을 상당히 크게 키우고 있는데 이제 요번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아니, 관세 전쟁이 이렇게 이어지면 경기 침체 올 수 있다. 그것도 과정이야.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하겠다는 식으로 좀 강행하는 네. 요런 게 지금 시장에 상당히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 아니 뭔가가 계속 이제 다 됐겠지? 이제 됐겠지 하면 뭐가 하나 더 나옵니다. 자, 요즘 시장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은 뭐 지금 된 게 하나도 없죠. 그냥 우리들끼리 그냥 이 정도면은 되겠지라는 뭐 기대감인데 그 기대감을 아주 그냥 싸그리 그냥 밟아 짓이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진짜 오래간만에 아래 공포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글로벌 증시가 좀 조정이 나오는데 사실은 뭐 글로벌 증시라고 말을 하지만 미국, 일본, 대만 나머지 국가들은 물론 출렁거리긴 하지만 버티는 모습.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찌됐든 오늘 빠지긴 했지만 이 정도면 미국이 어저께 나스닥 기준으로 4% 밀렸는데 그렇죠. 아침에 2.3%, 2.4%까지 밀렸다가 1% 정도 밀렸으면 또 코스닥도 0.7% 정도로 마감을 했으면 엄청나게 선방을 했다.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유럽 시장 특히 이제 독일도 상당히 좋은 모습들 올해 들어와서 보여주고 있고 프랑스도 그렇고 괜찮습니다. 뭐 상당히 좋은 모습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나라들은 신저가 올해 들어와서죠. 2025년에 신저가들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 확실히 엇갈리는 모습인 듯하고 다행히 우리나라는 그래도 양호한 편에 들어간 것 같아요. 우리 변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우선 우리가 작년에 아래 공포가 작년 8월이죠. 여기서 뭐 고용 지표가 시장 전망치보다 좀 퇴화가 좀 되면서 이게 엔크리 트레이드 청산으로 좀 이어졌죠. 이 부분은 우려감 때문에 거의 뭐 글로벌 패닉셀로 좀 이어졌는데 그때와 지금의 좀 양상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메시지에서 경제 구조의 변화를 뭐 강행하겠다. 여기서 뭐 성장을 위해서 어떠한 어려움을 일단 뭐 감내를 좀 해야 된다. 그래서 뭐 경기 침체 시그널 일부 좀 받아들이고 관세 리스크를 좀 본격화했다는 부분. 이 부분이 완화 조치가 아니라 강행 가능성들이 좀 높아졌기 때문에 뭐 4월 2일날 상호 관세, 그다음에 멕시코, 캐나다의 추가 관세 25%. 이 부분에 대한 현실화 우려감들이 수급적인 어떤 조정의 좀 빌미를 넘어서 투매로 좀 이어졌는데 이거는 사실 미국 증시와 우리 증시의 차이점을 좀 우리가 비교해 봤을 때 작년 8월의 양상과 현재 그리고 그동안 좀 미국 증시 특히나 뭐 기술주가 미국의 뭐 대선 랠리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 직후 정책 기대감을 많이 반영하면서 주가 많이 올랐죠. 당시 시점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국내 증시의 경우에는 글로벌 거의 뭐 최하위권에서 주가가 좀 형성되고 나서 우리가 수급적인 반등을 좀 이뤄냈던 게 굳이 뭐 따지자면 한 1월 한 거의 뭐 중순 이후부터 그러니까 수급이 일부 좀 개선된 그런 모습이다라고 좀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이게 장기화가 좀 될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는 사실 장기적으로 좀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감들은 제한적으로 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뭐냐면 연속성 관점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뭐 경기 침체 관련된 메시지를 좀 다소 과하게 표명을 했지만 의도가 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의도는 뭐냐면 안전자산으로 시장의 수요를 늘린다는 것. 특히나 뭐 국채 만기일이 이제 오늘부터 좀 시작되는데 수요를 좀 더 확장시키면 여기 관련돼서 국채금리가 좀 떨어지고 이 부분은 금리 인하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경기 침체 관련된 시그널을 좀 주면서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으로 시선을 좀 끈 다음에 궁극적으로 좀 얘기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부담 요인들을 상쇄시킬 수 있는 금리 인하 정책을 앞으로 좀 펼칠 수 있는 그런 기대감들을 일부 좀 해석을 해보면 오늘의 전반적인 조정은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저는 매수의 기회를 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 정도까지 빠졌으면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시그널 특별한 악재라기보다는 연속성들은 좀 제한된 악재. 이 정도로만 좀 평가를 해보면 네.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차피 사실 미국이 고점 대비해서 10%도 이상, 10몇 프로 이상 빠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되려
이런 상황에서는 여기서 겁을 먹고 손절치기보다는 아싸리 위에서 못 판 상황이라면 지금은 버티는 게 맞고 되려 그렇죠. 저점 매수도 이제 선별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저점 매수 할 수 있는 뭐 요건 또 다음 타이밍에 네. 한번 얘기를 좀 들어보면 좋겠고 지금 뭐 설명하실 게 있으신가 봐요. 자료를 띄워놓으셨는데.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아래 공포 이게 GDP 애틀랜타 GDP 나옵니다. 2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여기에 보시면 플러스였는 플러스 2% 정도 성장할 1분기에 성장할 거라고 했는데 3월 달 들어서 마이너스 2.4%대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면 불과 어떻게 한 1, 20일 사이에 GDP라는 게 플러스 2%대에서 마이너스 2.3, 마이너스 5%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 저는 이렇게 나올 거라 생각하고 있진 않지만 이렇게 뚝 떨어지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1분기 마이너스 나오면 이제는 경기 침체가는 거 아니야? 미국마저도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는 더 심한 말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사실 지난주에도 주말에도 한번 영향을 좀 있었고 어저께 좀 크게 이러한 것들이 좀 반영됐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만약 진짜라면 2분기까지도 전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2022년에 아마 여름쯤이었을 거예요. 그때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은 그때 막 금리 인상을 하면서 그 성장률이 미국이 떨어지는데 GDP가 2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가 나왔을 때 공식적으로 침체에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네, 하죠. 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는데 그때 정말 살짝 2분기 연속 살짝 마이너스 갔다가 바로 플러스다가 나면서 2022년 10월 정도 10월 11월이 거의 저점을 찍어주고 미국 같은 경우는 네네. 그 자리에서 거의 100% 가까이 2년 동안 그 저점 대비 거의 100% 가까운 상승의 기염을 토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많은 약간 음모론자들이 말을 하는 게 지금 방금 변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일부러 침체를 내려고 한다. 일부러 왜냐면 지금 미국이 막대한 그 이제 재정 부채가 금리가 비싸잖아요. 금리가 비싼데 이거를 금리를 낮춰가지고 싸게 돌린 그 리펀딩 한 다음에 돌리면은 그 이자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금리를 낮추려고 한다라면 경기가 안 좋다라는 시그널을 줘야지 파월이 트럼프가 빨리 금리 인하해 지금은 말을 안 듣는데 조금 경기가 안 좋으면 야 지금 인하 안 하고 뭐 하냐니 이러면 이랬을 때 파월이 울며 겨자 먹기로 떠밀리듯이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서 트럼프는 지금은 경기 침체를 유도한다는 음모론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만약에 진짜 음모론이 아니라 진짜 트럼프의 생각이라면 아마 2분기 GDP까지 마이너스가 찍히는 걸 보고 싶어 할 수도 있다. 그러면 증시가 막 뚝뚝 떨어진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미국 증시는 그러면 2분기니까 6월, 7월, 7, 8월 달까지는 조금은 쉽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같이 밀리는 건 아니다. 계속 변 대표님도 말씀드렸고 저도 말씀드리지만 미국이 어저께 같은 충격이 나왔을 때 혹은 지지난주 목요일 같은 충격이 나왔을 때 우리나라도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충격은 일시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회복은 빠르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미국대로 계속 안 좋은 증시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것을 반전시키려면 최소한 다음 주 FOMC에서 파월이 끌어올려줘야 돼요. 사실 지난주 금요일에도 파월이 끌어올린 거잖아요. 네, 그렇죠. 트럼프 말에 실망해서 한 1% 넘게 하락을 하다가 파월이 미국 경기 좋아. 이 말 한마디에 그냥 저점에서 1% 어쨌든 반등에 성공한 것이기 네. 때문에 저는 만약에 주식을 저가 매수를 한다라면 이번 주 후반 아니면 다음 주 초에 흐름을 보면서 하는 게 맞다. 한 번의 충격은 더 있을 수 있다. 미국이 반등을 준다고 하더라도 조금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네. 나스닥입니다. 그리고 S&P 500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렇게 떨어지고 나서 반등은 줄 수 있지만 글쎄요. 과연 작년 8월과 같은 V자 반등이 나올 수 있을까? 전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고 만약에 반등을 준다라면 작년 4월 정도의 흐름 혹은 그 작년 12월 같은 흐름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한 일주일 정도는 좀 지그재그 그러면서 FOMC 이후에
제대로 된 반등을 시도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성공할지 실패할지 모르지만 그러면 우리는 저가 매수를 한다라면 다음 주 초 정도를 노리는 게 맞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은 요번에 하락폭이 사실 미국 시장에서 꽤 많이 하락했었던, 어쩌면 작년 8월 달보다는 조금 프로테이지는 덜한 것 같지만 엇비슷하게 지금 밀려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급하게 또 들어 올려졌는데 아마 요번에는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기술적 반등 정도에서 약간 더 바닥 다지다가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시그널에 의해서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 작년 4월을 생각해 보면 작년 4월에 그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또 나왔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시기가, 혹은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난 첫 번째 만나는, 그러니까 이제 취임하고 나서 3월, 4월, 5월 정도까지 또 그때도 횡보하고 안 좋았거든요. 약간 좀 비슷한 영향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대체적으로 이제 봤을 때는 이제 저는 시장이 좀 보는 것들, 뭐 지금 뭐 관세 리스크는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또 재차 부각이 된다고 해서 또 빠질 수 있는 영향들보다는 그 이전의 충격보다는 좀 덜하지 않을까. 물론 조정의 빌미가 좀 될 수는 있겠지만 그 전의 영향도에 비해서는 좀 저조하지 않을까. 다만 좀 우리가 미국 증시가 많이 빠졌으니까 우리 증시도 같이 이만큼 빠지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학습 효과가 뭐 예전부터 미국 증시가 하락했을 때 같이 좀 동조돼서 조정을 받았던 폭이 좀 컸기 때문에 그런 우려감들이 좀 더 크게 좀 작용을 했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뭐 미국 증시가 올라간 만큼 국내 증시가 또 회복했느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전혀 또 커플링된 요인들이 없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저는 어떤 양상을 좀 예상을 해보냐면 올해 이제 상반기는 미국의 증시 방향성과는 좀 다르게 우리도 디커플링되는 요소에서 가져갈 수 있겠다. 그러니까 두 번째 기대 요인들은 미국의 기술주가 좀 조정이 되는 양상들은 특히나 뭐 월가의 전문적인 어떤 투자 비중들, 투자 은행들이라든가 뭐 IB 업계들에 대한 투자 비중들이 아직까지 주식 비중이 굉장히 좀 큽니다. 그러니까 현금 비중에 대한 비율이 한 25%에서 30% 정도가 아니라 거의 5%에서 1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부분은 차익 매물에 대한 실현 욕구가 더 커질 수 있는 점.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미국 증시, 특히나 기술주의 조정 양상들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겠지만 이 영향이 국내에 좀 동조되는 수급으로 좀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다만 좀 차별화 양상을 좀 보일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FOMC도 좀 중요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좀 셋째 주 이벤트는 오히려 증시의 기대 요인도 좀 많죠. GTC 2025, 뭐 GTC 2025 뭐 퀀텀 데이, 그다음에 뭐 유럽 페어마켓 같은 뭐 글로벌 학회 이벤트 이런 것들, 그다음에 우리가 개별적인 요소를 보면 매크로 지표 소화 일정 이후에 충분히 3월 달에는 좀 수급적으로 좀 개선될 수 있는 개별적인 어떤 기대 요인들 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주까지는 조금 일부 좀 조정 양상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 내지는 일부 좀 기술적인 반등이 좀 예상되면서 같이 동조돼서 반등 나올 수 있는 구간들, 이런 것들 좀 주시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영향들은 과거 뭐 8월 달에 이제 그런 공포 심리보다는 그래도 좀 짧게 끝나지 않을까, 저는 그 정도만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자, 뭐 어쨌든 어떻게 보면 지수는 조금 여기서 아직은 바닥 다지기나 기술적 반등 정도에서 좀 힘겨운 움직임을 보일 수 있지만, 또 개별적 업종별 이벤트들이 남아 있으니 사실 우리가 지수를 전체 샀다 팔았다 하는 거나 뭐 그렇게 종목을 우리 펀딩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업종 흐름에서 좋은 종목만 잘 잡아내면 되니까 그 부분도 일단 만무리에 한번 잘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유차임 본부장님은 지금 뭔가를 열심히 지금 그리고 계신데 저 네. 어떤 설명을 해주실 건가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 이제 네. 비교를 해드리는 거예요. 맨 위에가 이제 코스피입니다. 네. 코스피고 밑에가 이제 나스닥이에요. 나스닥이고 그다음에 독일, 네. 프랑스, 그다음에 일본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일본하고 미국은 거의 비슷한 비슷해요. 각도로 조정이 좀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는 그냥 횡보 정도죠. 네. 약간 조정은 나왔지만 횡보 정도고, 독일은 오히려 뭐 신고가 흐름을 보여주면서 뭐 나쁘지 않습니다. 프랑스도 약간 조정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국 쪽 관련돼서의 어떤 비중이 높은 나라들의 주가가 약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차트를 보여드린 거고, 저는 이번에 조금 조심스러운 거는 이때 당시에 작년 8월이죠. 그쵸?
이때 당시에 이제 시장은 19거래일 동안 여기 화면 이 글씨는 잘 안 보이실 거예요. 네. 19거래일 동안 하락이 나왔었는데 13% 조정이 나왔어요. 네. 13% 나왔고 지금은 14거래일 조정이 그 약간 조정이 나왔는데 한 13% 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물론 여기 앞에서도 뭐 이 기간을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냥 대충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하락률은 지금 거의 비슷해요. 네. 이때 작년 8월하고 지금하고. 근데 지금 다른 점은 미국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은 제가 계속 좀 조심스럽게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작년 8월에 하락의 요인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일본에 있었죠. 일본 엔캐리. 엔캐리들의 네. 정산에 대한 두려움으로 주가가 하락이 나왔었던 거죠. 네. 근데 이번에 하락의 원인은 미국 자체에 있는 거잖아요. 네. 엄밀히 따지면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약간의 공포감에 있는 그러니까 지금 미국 증시가 그렇게 저는 공포감은 많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공포감이 한번 나올 수도 있다. 그게 트리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좀 조심하자라는 말씀을 한 번 더 차트 기술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뭐 어쨌든 시장이 이렇게 안 좋고 나빠도 어쨌든 올라가는 종목들 그쵸. 업종은 있는 거거든요. 네. 또 이제 피해갈 수 있는 이벤트들도 있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러한 시점에서 그래도 볼만한 일단 업종을 잡아주시죠. 그리고 그 업종에 대한 설명은 좀 이제 다음 영상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일단은 어떻게 보세요? 어떤 게 지금의 악재를 좀 피해가고 혹은 지금의 오히려 더 강세로 갈 수 있는가? 어떤 거 보세요? 일단 변 대표님 먼저 말씀하시죠. 네, 일단은 지금 시장이 전반적으로 어렵죠. 네. 오늘도 반도체 섹터의 조정폭들이 좀 있었고 2차 전지가 좀 더 큰 부분들은 테슬라도 테슬라가 15% 빠진 거. 근데 테슬라가 빠진 것들에 대한 원인 데이터를 보면 일단 1월 판매량, 2월 판매량이 둔화됐던 것들은 시장에 상당히 반영을 했는데 이게 한 번 더 좀 약간의 좀 과대하게 노이즈로 좀 작용했던 게 뭐 사이버트럭 4대를 불태우면서 마치 일론 머스크가 정치적으로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관련된 반대되는 군중 심리가 불매운동 양상으로 좀 이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자극적인 요소죠. 네. 그러니까 언론들이 어떤 표면을 좀 비출 때 이거를 전체화시킨다는 부분들이 일부 노이즈에서 낙폭을 좀 키웠는데 이것 때문에 주가가 좀 빠졌다는 것보다는 사실 투매를 좀 이끈 형국, 특히나 기술주들에 대한 낙폭이 좀 컸던 부분들이 테슬라가 그만큼 또 단기간에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조정 양상도 더 많이 투매로 좀 이어지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이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나서 오늘 제가 아까 뭐 외신 보도에서 좀 한 가지를 좀 확인을 좀 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또 테슬라 차량을 또 구매를 하겠다. 그러니까 실드를 좀 쳤어요. 예, 이런 부분들이 일단 내일 장세에서는 좀 어떻게 오늘 밤에는 이제 테슬라가 어떤 흐름으로 좀 이어질지 약간 어떤 쇼맨십성의 어떤 메시지가 좀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한 가지 어떤 체크 요인이 좀 될 수 있겠고 그러니까 좀 약간 주제가 좀 돌아서 갔는데 네. 2차 전지가 이제 그만큼 수급의 변동성이 좀 커진 부분들은 테슬라의 영향이 좀 가장 큰 점. 다만 여기도 업황에 관련된 캐즘 이슈, 그다음에 IRA 정책과 관련된 노이즈가 있기 때문에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전지는 중장기간쯤에서 반드시 포트를 확장해서 가져가야 되는 섹터는 분명하지만 단기적인 어떤 노이즈에는 조금 우리가 보수적 대응을 좀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는 아직 뷰가 좀 명확할 것 같고 저는 제약바이오 섹터를 이제는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된다. 시장이 어렵지만 오늘도 전체적으로 뭐 알테오젠이라든가 HLB, 뭐 삼천당제약, 보로네이 같은 종목들이 약보합 내지는 강보합권에 오늘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수급적으로 특히나 매파적인 금리 정책들이 상반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감들은 상당히 좀 반영이 됐기 때문에 네. 3월 중순 이후부터 이 글로벌 하키 이벤트 이런 것들 좀 다 종합을 해보면 전 제약바이오 섹터는 이제부터 좀 관심 있게 네. 좀 볼 수 있는 섹터가 좀 되지 않을까. 네. 자, 우리 변 대표님께서는 일단 제약바이오 쪽을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좀 이따가 더욱 네.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고 이제 대략적으로 한번 우리 네, 뭐 유시환 저는 그냥 고객님. 짧게 네. 말하면 지금 강한 종목이 조정받을 때 다 말씀드린 한 번의 충격이 있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 충격에서 버텨내면 사야 된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K-뷰티, 네. 미용 의료 네네. 쪽 그리고 오늘 강했었던 로봇 그리고 오늘 비록 조정이 나왔지만 조선, 방산 그 정도는 역시 주도주. 네. 기회 올 때 잡아야지 이렇게 기회 줄 때 안 잡으면 그다음에 잡을 게 없을 수도 있다.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이제 시장에 충격받을 때 덜 받고 혹은 올라간다거나 혹은 거기서 더 상승이 나와버릴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또 수급적으로 일단 뭔가가 돈이 들어가니까 그쵸.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오늘 이제 외국인들의 순매수 종목들을 좀 보다 보니까 뭐 필옵틱스 이제 약간 그 유리기판 관련주도요. 그다음에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다음에 로보티즈 이런 종목들이 좀 상위권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관심이 그쪽에 있나 보다. 기관도 오늘 클로버 같은 로봇주를 좀 매수를 했는데 그 관련돼서 또 집중적으로 한번 파고드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시장에 대한 이야기 일부는 간단하게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우리 이제 업종 얘기로 들어가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주도주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